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업한 상태 보면 바닥에 쭉 깔려 있고, 이쪽에 앰프 자리에 우퍼 10인치 우퍼 박스가 있었죠. 그 박스가 한 이 정도 침범했었으니까 나머지 앰프들이 바닥에 쭉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브우퍼 박스를 드러내고 스피어통, 쓰지도 못했던 스피어통 그 공간을 서브우퍼 박스로 응용함으로써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고, 또 앰프도 좀 느르게 이렇게 띄울 수 있고, 여기서 프로세서가 이쪽에 장착되고 프로세서 안쪽에는 나무를 대서 했으니까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많이 했죠. 그럼 이게 배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뭐 짐을 실어도 괜찮고, 뭐 골프 가방 내지는 여러 가지 짐을 실어도 되고, 대신 그리고 저 후저 블록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이게끔 이제 점검하기 더 편하고, 이 수준이 짐을 안 실으면 아주 좋은 상태거든. 왜냐, 방열 잘 되고 문제 있을 때 금방 접근이 되고, 또 앰프가 만약에 고장났다 다른 거 바꿔치기 하기도 편하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트렁크에 이제 이상한 보따리나 박스가 아닌 일반적인 짐을 실을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함이 보이겠죠. 그런 짐을 실게 됐다 싶을 때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이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기역자 형태로, 그러면 이 공간이 다 쓸 수 있고, 웬만한 짐은 이 앰프를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고 보고 이제 할 문제고. 그래서 요렇게 다 이제 세팅이 다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골조 작업이 끝냈죠. 이제 바닥에 에폭시 시멘트 돌 접착하는 에폭시를 이제 했고, 그 속에 펜치를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한 2cm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5에서 2cm 정도 바닥에서. 그 정도면 에폭시만 있으면 또 이렇게 덜 단단한데, 중간에 펜철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콘크리트 백 같으면 이제 우리가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역할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 측면에는 이렇게 두 겹을 펜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는 한 15, 21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각간을 이렇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유 공간에는 저 나무를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튼튼하게 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스피커 자석이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낮죠. 그거는 이제 스피커 자석과 스피커 자석 후면의 바닥은 최대한 멀면 좋다. 여기서 멀어봐야 10cm, 20cm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0cm다, 뭐 40cm다. 그러면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동굴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껏 해봐야 20cm 안쪽이니까 멀수록 좋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위에 상판, 이제 베이스판을 이제 올려야 되죠. 베이스판을 올려야 되는데, 이 차가 지금 트렁크가 기름 탱크 때문에 좀 앞뒤 간격이 좁습니다. 좁고, 대신 스페어 타이어는 굉장히 늘어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무를 넓게 대야 된다, 이 말이죠. 아주 넓게. 그러면, 나무를 넓게 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차가, 뒤에서 이제 탁 추돌됐을 때, 이게 이 밤바가 이제 1차적으로 차를 흡수해주고, 그 다음 더 강하게 망가지면 이쪽 스피어통 이런 부분이 또 쭈그러지면서 실내의 뒷좌석에 있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너무 이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공간이 한 8cm 밖에 없고, 여기서도 공간이 한 8cm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꽉 채워버리면 나무가 자작합판이 빳빳하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됐을 때 나무가 쭈글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나무가 저쪽 그 후면 시트 쪽 기름 탱크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판 나무를 최대한 작게 할 겁니다. 작게 해야만이 부서지든지 망가지든지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홈이 보이죠? 빙둘러 홈. 요 빙둘러 홈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단차가 이게 스페어 타이어 수직되는 부분에서 한 5mm 정도 간격으로 단차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없죠. 여기 센터에는 이렇게 다 단차가 이렇게 있죠. 요 단차가 있는 안쪽에만 나무를 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추돌됐을 때 이 나무가 안 망가지더라도 주변에 흡수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이쪽도 여유 공간이 있고 측면도 여유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면적이 또 얼마 안 되니까 나무가 빠가지든지 이게 탁 튀어나오든지 이래야 돼 가지고 차체의 어떤 충격 흡수를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탱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무를 너무 굵은 두꺼운 나무를 꽉 채우듯이 해버리면 추돌됐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판이 추돌됐을 때 망가질 수 있도록 접착 면적을 최대한 좁히고 대신에 레진으로 할 겁니다. 이 레진으로 다 이렇게 접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그래서 그리 하려니까 모양이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보면 직각이 아니고 다 유선행이죠.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또 저리 쭉 가고 여기도 또 LR 또 다른 모양의 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마분지를 가지고 이런 마분지를 가지고 라운드를 정확하게 한 1mm든 오차도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요 센터에 스피커가 박힐 겁니다. 좀 더 안쪽에 박히는 게 아니고 스피어 타이어는 이만큼의 큰 공간이지만은 이쪽에는 이제 파워 앰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뒤편으로 뺐고,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에서도 볼 때도 트렁크 약간 후면 쪽에 스피커가 놓여 진행기 더 음에 유리한 그 밴드 패스행 박스 타입의 소리에서 에너지 손실이 이쪽에 스피커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쪽에 기름 탱크 뒤쪽 편에 바닥하고 뒤편에는 앰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상판의 위치가 요만큼이 조금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스피커가 놓여진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마본지를 가지고 모양을 떤 겁니다. 마본지를 일단은 모양이니까 일단은 이것을 스피커가 놓여지는 자리를 센터로 정한 다음에 칼로 이렇게 돌려보고 요 행태대로 자작합판 이제 한 24T가 22T가 지금 30T가 지금 있는데 이게 폭이 좁아서 안 되고 이제 24T로 이제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나무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칼을 최대한 이렇게 눕혀가지고 씌우는 것보다, 그리고 네 시야가 좀 뒤로 가는 게 좋겠지. 낮추면 되겠지. 네가 시야가 위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45도로 봐야 잘 오지. 그런 식으로 너무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최대한 이게 각도를 수평 비슷하게 하면 칼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정확하게 가기 힘들거든. 딱 정확하게 잘 가네. 0.1mm 오차도 없네. 다댕기가 한 번 더 가야 된다. 들지 말고 이어서부터 깔끔하게 잘려야지 보기 좋지. 이제는 힘을 줘갖고 쭉 가도 된다. 힘을 좀 빼서 쭉 가도 된다. 나무를 이제 실제 할 때는 여기 이제 반지름이 179였으니까 177로 반지름이 177로 177 됐어. 그러면 됐다. 이제 나무 잘라야지. 나무는 자작합판 22T로 여기 그 정확하게 이제 했으니까 이 직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은 직소기로 가지고, 그러면 요거보다 2mm 적게 해야 되니까 2mm 적게 대충 이거보다 2mm 적게 그러면 걸내고, 자, 스톱하고 이 센터를 잡아보면 요 센터를 잡아봐야 되니까 센터가 맞네. 그럼 꾹 눌리고 2mm 적게 해야 되지. 이 정도 다음에 다른 스피커도 혹시 바꾸치기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너무 저 스피커에 딱 맞게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해서 새까만 선을 따내면 될게. 톱날이 작은 거니까 작은 드릴로 구멍 내고, 이 동그란 거는 내가 따줄 테니까 다이는 네가 하고.
그러면 라우터로 따도 되는데 라우터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으니까 대신 식소기를 사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다듬질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수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손에 이게 찔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끝을 자작 합하는 MDF는 괜찮은데 자작 합하는 끝을 하고 나면 다듬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칼처럼 생기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뒤에는 지금 까칠까칠하게 돼 있죠. 뒤에 보자. 하는 부분을 잘랐습니다. 손에 막 찔리거든. 여기가 이 부분이 사실 일났거든. 이게 하다가 찔리는 거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무정하고 나면 이렇게 다듬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 됐고, 그냥 천천히 허비 지절로 갈 수 있도록 약간만 힘만 주고. 이게 항상 이거 할 때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랫단에 수직 하단으로만 밀착하고 그냥 앞으로 살짝 힘주고 이 빼따로마이 뭐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안 되고. 잘못 갔다 실수로. 그럼 다시 뒷바꿔 해가지고 잘못 갔다 좋겠네요. 여기 잘못 까버렸어. 그럼 뒤로 오가지고 여기서 천천히 진입해야 돼. 천천히. 왜냐면 왼쪽에는 썰이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없거든. 그럼 이 날이 오른쪽으로 밀리려 한다고. 왼쪽엔 저항이 있고 오른쪽엔 저항이 없으니까 요 경우는 요 센터로 들어갈 때는 상관없지만 요는 이제 입구에 진입이 잘 돼야 되니까 저항이 왼쪽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지 그 저항 상관없이 나무를 자를 수 있거든. 칠 때는 전진하기보다도 콤파스 축 꼽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돌아야 돼. 앞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게 이제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직이 위에는 아까 종이를 여기에 보면 위에는 그러면 이게 이 종이보다 크면 안 된단 말이야. 턱에 걸린다고. 지금 맞다 이거. 뭐 금을 껐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 그죠. 이건 좀 크게 했으니까 맞고. 그럼 뒷편을 가볼게. 뒷편으로. 뒤속이 각도가 안 맞으면 이쪽에는 이제 원래 지친 게네. 이거 다 이거 크다 이거죠. 이 부분이 크다 이거. 이 부분도 크고 지금 요거 크다 이거. 그러면 그 아래 홈이 안 들어가는 거라 뜬다 이거. 나무가 뜨게 되지 뜨게. 이것도 되고 이 부분도 직속이를 수직으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거다 크다 이거. 지금 1mm만 커도 데인다고. 이것도 데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을 이제 깎아야지. 빼빠를 할 건 안 되고. 벨트 그라인더가 이제 수직으로 됐거든. 수직아 이거. 이제 이거는 스피커 패널 뒷팬입니다. 뒷팬 스피커 패널 뒷팬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스피커 엔클로즈 안쪽이죠. 돌리면 여기에 스피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22T 자작 합판인데 한 장을 했을 때 이 전체의 크기가 조금 크고 스피커가 움직일 때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좀 약할 수 있다 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중간에 30T짜리 나무를 더 보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들, 연필 표시들, 이 부분을 레진으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진이 없이 상판으로만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 덧대는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될 수 있다. 본드칠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 좀 촘촘하게 이제 구멍 내놨죠. 여기다가 스페어통, 스페어 타이어 공간, 플라스틱에다가 이제 피스를 조은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에 레진이 스페어 통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러니까 접착하고 질량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연료 탱크 뒷편에 저기에 앰프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T짜리 자작 합판으로 연료 탱크의 카바하고 연료 탱크 실제 그 쇠하고는 한 12mm 뜨가 있습니다. 이게 카바가 있기 때문에, 카바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카바에 붙여서 12T짜리 MDF 합판, 자작 합판을 이제 대고, 저기다 이제 위에 앰프 하나, 길쭉한 앰프, 아랫단에 앰프 하나, 그리 하고, 그 저게, 윗단에는 이제 이렇게 앵글을 좀 많이 해가지고, 천정 커버가 좀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조언기고, 이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랫단에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좀 강력한 철판, 두꺼운 철판이라서 뭔가 이렇게 피스를 딱 조기도 거시기 하고 해서 이게 10mm 볼트 구멍이 보이죠. 여기 맞춰가지고 앵글을 나무에다 피스를 조우고 차체 쪽에는 이제 볼트 10mm 볼트로 체결할 겁니다. 그거부터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스부브 상판 이게 패널을 이제 작업할 겁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핏으로 조는 게 아니고 볼트가 있으니까 지행지물을 잘 이용해서 요 고정을 하면 더 핏보다는 볼트가 튼튼하니까.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이걸 풀어서 드러내면 되니까. 그 위에는 그거 카페터 커버가 이제 튼튼한 커버니까 이게 앰프가 두 개 있다. 해서 뭐 엄청 실이 뭐 중심을 꽉 잡아줘야 될 게 아니겠네. 위에는 이렇게 대신에 4개 해가지고 4개를 해서 피서를 박으면 4개가 잡고 있으니까 괜찮죠. 이게 저쪽에 기대져 있으니 살짝 붙어 있으니까 저쪽 카페트 커버에. 그럼 이렇게 이제 앰프 2개 할 거 렉을 만들고, 앰프 2개는 뭐라도 이 정도는 더 가져오니까 되고, 뭐 이쪽에 요게 휴저 블랙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럼 뭐 이걸 놨고 나서 이제 서브우퍼 이제 베이스판 상판을 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레진 상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레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레진이 이렇게 접착을 다 해주기 때문에 뺑 둘러 레진을 넣어서 먼저 상판을 고정할 겁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서브우퍼 박스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요 연필 표시한 이 부분이 저 스페타이어 테두리 표시입니다. 그럼 요 가해 부분이 다 이제 피스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레진이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점령되고, 저 스페타이어 공간도 한 5cm까지 점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레진이 이 피스 외에 그 전체적인 레진이 공간도 이렇게 꽉 막아주고, 요거는 이제 딱 맞게 했으니까 지금 딱 제자리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일단 그것도 레진을 하지만 피스는 이제 줘야 돼요. 피스를 뺑 둘러 줘오고, 이제 플라스틱에 피스가 조여지는 거니까 피스가 좋아질 수 있는 뭐랄까요, 장력이라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약하니까, 그래도 대신에 이제 피스를 많이 받고 이리 한 다음에 이제 제자리 닿는 확인 해보고, 확실히 이제 꼼짝 안 하네. 이 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피스를 줘오고. 피스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훌렁훌렁한 한 다음에 이리 줘야 딸이 단다는 거. 어차피 쇠에다가 피스를 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조을 수 없고, 적절하게 대신에 골고루 조우고, 레진으로서 접착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이만큼을 원래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판이 이만큼 나오고, 위에 판이 이런 쇠에다가 또 고정도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쇠에다 고정도 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데다 고정도 막 하고 더 넓게 판을 해가지고 그래 한다면 더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사고 났을 때, 추돌됐을 때 이 판이 너무 튼튼하고 크면 이게 안 부러지고 너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차가 이게 트렁크가 쭈그러져야 되는데, 이 판이 너무 크면 트렁크가 쭈그러지지 않고 실내까지 밀고 들어가서 실내가 쭈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가 쭈그러져야 실내 승객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엔진도 쭈그러들고 트렁크도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승객이 타고 있는 실내는 보호되는 그런 이제 사고 현장을 TV로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판을 튼튼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넓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에 스피어 이 통, 요게 플라스틱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된 거죠. 쇠에다 체결된 게 아니고. 그러면
차가 강하게 추돌됐을 때 트렁크가 쭈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의 안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디오 장착하면서. 그래서 왜 좀 넓게 되면 되는데 저리 되지? 약간 의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 차가 기름통이 연료통이 이제 시트 뒤에 있다 보니까 트렁크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연료통은 뒷시트 엉덩이 밑에 있는데 이 차는 덩어리 등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 트렁크의 공간 깊이가 다른 차보다 실제 대행 승용차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거죠. 길이가. 그럼 시트 기름 탱크가 뭐 암만 못해도 40 정도의 깊이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통이 거기 있으니까 특히 트렁크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이제 앰프를 달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렉 정도 만들고, 여기에는 앰프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앰프가 장착되고, 나머지 이런 공간들은 이제 수납장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일반 트렁크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정했습니다. 요 안쪽에서 레진을 미니까 이쪽 펜에 있는데 보면 이게 불이 오는 거가 이런데 막 밀리 넣었죠. 이 공간에 안에서 이제 밀리 놓은 거를 바깥쪽에서 다시 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레진이 빈틈없이 놓았다는 이제 의미가 되고, 요리 보면은 천장 쪽으로 보면 이렇게 좀 이 앞쪽에는 플라스틱 공간이 없어서 나무를 하나 더 떼가지고 레진을 좀 듬뿍 이제 한 자국이고,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뺑 둘러 지금 레진이 보이죠? 이렇게. 예, 레진이 접착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두툼하게, 아주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뺑 둘러. 그래서, 이 공간이 한 3큐빅 좀 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박스, 인클로즈 내부의 구조물, 또, 레진 양, 에폭시, 또 철제, 나무, 이런 양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은 대략 한 2.5 큐빅, 7큐빅, 2.5 큐빅에서 뭐 7큐빅 그쯤 됩니다. 그러면 15인치 실더로서 그냥 얼쭉 다 아무 스피커나 얼쭉 다 그냥 크면 큰 대로 좋고, 그 스피커에 이 엔클로저가 작으면 작은 대로 탱탱하고, 이 어떤 스피커를 넣었는데 자기 스피커보다 좀 커. 그러면 은은하고 부드럽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러고 어느 정도 안 맞아도, 또, 청취자가 듣기로 좋은 이유는, 여기 트렁크 공간이 한 300리터 되지 않아요? 300리터. 그 300리터가 일종의 스피커 콘지 앞부분에 또 압력이 차는 밴드패스 스타일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에 압력이 차야, 이제, 여 밑에, 원래 10인치 우퍼 있는 자리에 이 구멍이 나져 있지 않습니까? 실내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 서부부 소리에 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차 전체 진동, 약간의 잔향에 의한 진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느낌과 또 어디로 새나갑니다, 소리가. 어디로 새나가도. 대신에, 이렇게 시원하게 뚫힌 공간이 전혀 없으면, 소리가, 이렇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문을 열면 좀 큰 소리 나는데, 문을 다 닫으면 작게 들린다든가, 이게 창문 같은 거 내렸을 때는 크게 들리는데, 닫으면 작고, 그 음의 속도감, 템포가 느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직접적인 어떤 공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어야지 좋다. 그게 없을 때는 좀 전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앰프렉, 연료 탱크 뒤편에는 했고, 요쪽 바닥 쪽에 하나 하고, 나머지 바닥 쪽은 나무를 안 대도 되고, 매트를 깔아서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노이즈가 그리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주가 알아서 하면 되고, 요쪽 부분에는 이제 서범재 조금을 넣어야 되겠죠. 넣고 나서, 위에 나무를 대서,
앰프렉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세서를 붙일 자리니까 좀 위에서 거기는 적당히 뒷건 되네. 어떡하지나 보자. 나무가 밑에 포나니까 그 나무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 피스를 조을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이걸 더 조립해라. 이제 결선만 하면 됩니다. 결선만 다 작업 끝나고 결선하면 이제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이게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응용해서 서브우프 박스로 형성시킴으로 해가 이쪽 뒤편에 예전에 그 앰프 쪽에 하얀 앰프 쪽에 있던 서브우프 박스가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12인치고 그것도 이제는 15인치 아닙니까? 15인치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약간의 두께 22T 두께 정도만 이제 손해보고, 원래 카페트 두께로 치는 것도 뭐 별 손해본 것도 없죠. 그 높이의 공간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앰프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만큼 벌었지 않습니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 차가 벤저 220 이 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등 시트 뒷좌석 등 시트 쪽에 쉽게 말하면 기름 탱크, 연료 탱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일반 차보다 거리가 좁다 이 말이죠. 기름 탱크가 거기 있는 바람에 그래서 예전에는 햅소한 공간에 이제 짐 싣기가 힘들었죠. 앰프를 막 바닥에 깔았으니까. 그래서 이 트렁크 서브우프 박스가 이제 스페어 통으로 교체 데모를 해서 이쪽 공간에 앰프를 놔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앰프 놔줄 수 있는 바닥 공간도 생겼지만은 더 넓은 앞뒤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쪽에 앰프 두 개를 달아도 측면에서 보면 또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트렁크가 널널히하죠. 그리고 앰프가 이제 서브우프 하나, 고음 하나, 중음 하나, 미드베이스 하나, 리어 하나, 총 5개가 됩니다. 그 5개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죠. 이쪽에 하나, 바닥에 2개, 또 우브하고 미드베이스는 저쪽에 하고, 이쪽 공간에 비은 데는 저는 이제 블럭을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이 자리에 놓여진 거죠. 아까 이게 프로세서를 고정하기 위해서 미리 이 휀다 카바를 드러내고 12T짜리 또 저작 합판을 휀다 쇠에다가 고정한 다음에 카바를 조립하고 거기다가 핏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공간에 이 정도 공간에는 ICL 잭을 끼다 뺐다 편하게 되어 있고, 아랫단에도 공간이 충분히 요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서 되고, 그러고 다 꽂고 나면 이 앰프를 이쪽에 재단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하고, 그럼 결선을 다 끝나고 나면 이쪽 라인에 요 기역자 라인으로 요렇게 객백 처리만 하면 한 10cm 높이 정도로 하면 짐을 싣거나 뭐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배터리 카바도 이렇게 이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배터리 카바도 뺄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이제 결선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는 소폰이 더 빨아야 된다. 깎다. 대장 영화에 무서워서 했었어요. 같이 하면 돼요.
요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급박해서 앰프 케이블 결선하는 거는 이게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다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소리 살짝 아무거나 뭐 좀 이따 소리도 듣고 그냥 요거 촬영하고 또 뒤에 저거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업 한 상태 보면 바닥에 쭉 깔려 있고 이쪽에 앰프 자리에 우퍼 10인치 우퍼 박스가 있었죠. 그 박스가 한 이 정도 침범했었으니까 나머지 앰프들이 바닥에 쭉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브우퍼 박스를 드러내고 스피어통, 쓰지도 못했던 스피어통 그 공간을 서브우퍼 박스로 응용함으로써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고 또 앰프도 좀 느르게 이렇게 띄울 수 있고 여기서 프로세서가 이쪽에 장착되고 프로세서 안쪽에는 나무를 대서 했으니까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많이 했죠. 그럼 이게 배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뭐 짐을 실어도 괜찮고 뭐 골프 가방 내지는 여러 가지 짐을 실어도 되고 대신에 이쪽에 칸막이를 좀 높게 기역자로 해주면 자잘한 짐들은 이제 실더라도 앰프하고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차주가 뭐 이대로가 좋으면 이대로 일 수도 되고 특별한 짐 뭐 실어도 박스 같은 건 실어도 앰프 대도 상관없습니다. 이 배선에 쿡 쑤시지만 않으면 된게네. 뭐 앰프 기스 간다고 중요하고 뭐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후저 블록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이게끔 이제 점검하기도 편하고 현재 이 상태가 카오디오 샵에서 돈을 받고 하는 수준은 됩니다. 이 수준이 짐을 안 실으면 아주 좋은 상태거든. 왜냐 방열 잘 되고 문제 있을 때 금방 접근이 되고 또 앰프가 만약에 고장났다 다른 거 바꿔치기 하기도 편하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트렁크에 이제 이상한 보따리나 박스가 아닌 일반적인 짐을 실을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함이 보이겠죠. 그런 짐을 실게 됐다 싶을 때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이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기역자 형태로 그러면 이 공간이 다 쓸 수 있고 웬만한 짐은 이 앰프를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고 보고 이제 할 문제고 그래서 요렇게 다 이제 세팅이 다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에 그 우퍼 여기 원래 OM 스피커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선반을 탈거하고 서브 우퍼 스피커를 빼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실내랑 텅 뚫린 공간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 서브우퍼의 소리가 잘 정지자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